비전과 진보의 이름, 야긴 건축. 1994년 이후 전국의 수많은 교회를 설계, 감리해온 야긴 건축. 교회 건축을 위해 쌓아온 25년여의 노하우와 설계 철학으로 최고의 명작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설계에서 완공까지 교회 건축의 믿음직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교회 건축의 시작과 완성은 야긴 건축과 함께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시대의 교회 건축의 공간 계획, 이걸 우리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가 이게 백신이 이제 곧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가 또 이렇게 진정이 되면 그거보다 더 큰 또 뭔가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계속 안고 가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이것이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는 교회들의 공간 계획에 있어서는 어떠한 영향을 줄까? 그리고 코로나19에서는 현재와 다른 공간 배치 계획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코로나 시대에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다 모일 수 없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본당의 그 규모가 조금 이제 축소되어지는 경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과거에 뭐 1000명, 뭐 2000명이 모이던 이런 본당은 사실은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는 조금 이제 축소되거나 변경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본당이 차지하는 전체 건물 면적의 비율이 약 40% 정도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0평 건축을 한다 하면 약 400평이 본당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아요. 근데 코로나19 시대에는 한 30%대 정도로 본당의 규모가 좀 축소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 대신에 본당의 줄여진 면적이 이제 다른 공간으로 좀 재편돼야 되죠. 크게 보면 문화 공간, 교육 공간, 그 다음에 유튜브를 제작하는 그 같은 방송 시설 공간,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재편이 됩니다. 그래서 본당의 면적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를 안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층이 코로나19 시대에는 지금도 그렇겠지만 건물의 1층이 이제 도입부 공간이 되는데, 이 도입부 공간은 지역사회 주민과 완전히 공유될 수 있는 공간으로 이게 이제 재편돼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공간이 이제 더 이상 우리 성도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서는 지역사회와 공용 공간, 공유 공간화 되어야 되겠다. 그럴수록 교회는 지속 성장하게 되죠. 그러면 1층에 와야 되는, 코로나 시대에 와야 되는 큰 공간이 뭐가 있느냐. 이제 키즈랜드, 키즈 카페, 그 다음에 이제 북카페, 그 다음에 지역사회 도서관,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공유 공간, 카페라 할지, 이 아이들의 커뮤니티 공간, 이런 공간들이 많이 오고, 특히 이 1층의 도입부 공간은 교회 성장에 핵심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소예배실, 중예배실의 기능을 했던 공간은 이제 지역사회 주민의 화합의 공간, 행사 공간, 뭐 회의 공간, 이런 공간으로 이제 재편이 돼야 되죠. 그래서 1층이 이렇게 문화 공간화 되면서도 동시에 공유 공간화 되는 것. 왜 그럼 그렇게 공유 공간화 돼야 되느냐? 코로나 시대에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는 그 횟수가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럼 그 줄어드는 공간을 무얼로 더 활성화시킬 거냐? 지역사회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올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와 같은 기능이 바로 이제 공용 공간 됩니다. 어떤 교회를 제가 오산에 있는 어떤 교회를 잠깐 갔더니 교회 1층에 애견 카페를 한 20평에다가 뒀어요. 애견 카페. 그랬더니 그 지역에 요즘 다 애견 다 기르잖아요. 이 애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교회에 다 집결을 합니다. 그래서 1층에서
걔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 애견들이 거기서 이제 케어도 받고 그 교회 뒷마당은 애견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이제 운동장이에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 교회에 이제 봉사하는 분이 애견을 케어하는 이제 그 자격증을 가진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동네 그 젊은 부인들을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리드를 하고 또 조언도 해주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오히려 굉장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고 특히 7월, 8월 휴가 때에는 그 교회 카페가 난리가 납니다. 거다 맡기고 이렇게 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환의 발상이 조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소홀화되어 있는 교회 공간을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그분들이 또 교회 등록을 하고 교회가 또 젊어지게 되고 이분들은 또 교회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교회 성도로 만들 것인가. 그래서 문화 공간을 해서 이제 만드는데 그 교회는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500평 미만의 교회인데 식당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주일날만 쓰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식당이 확 잠겨져 있어요. 이게 너무 아깝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더 역동적으로 교회 성장에 어떤 효과적인 기능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그 공간을, 식당을 문화센터로 만들었어요. 그 어떻게 문화센터를 만드는가 하면 우리가 식당에 가면 그 주방에 배식구 있죠. 그게 있어가지고 그 주방 안에 뭐 싱크대니 이런 것들이 보여서 그래서 사실 그 식당을 다목적으로 못 쓰거든요. 근데 이 덧문을, 인테리어 덧문을 이렇게 이쁘게 슬라이딩 문을 딱 닫아서 닫으면 그 주방이 이제 싹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식당은 문화 공간이 되는데 문화 공간으로 식당을 쓰기 위해서는 보통 건축 초기에 벽 쪽으로 소그룹 공간을 이렇게 쭉 배치하는 것이 좋아요. 대부분 교회 가면 식당이 전부 홀 타입입니다. 전부 이렇게 홀에서 먹는데 그러지 말고 벽 쪽으로 한 3평에서 5평짜리 소그룹실들을 쭉 해놓고 주일날은 거기서 식사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평일날에는 그 소그룹실들이 이제 문화교실도 되고 거기서 교육이 이루어지면 분방교실도 되고 또 식탁을 글로 좀 집어넣으면 청소년들의 탁구장도 되고 발표회장도 되고 또 바자회장도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식당이 한 5개, 6개 용도를 쓸 수가 있거든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그런 기능들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식당이 본당 다음으로 제일 두 번째로 큰 공간입니다. 교회에서. 이 두 번째로 큰 공간이 텅 비어 있게 되는데 그 식당의 그 중간을 이동식 칸막이 시스템을 이렇게 딱 하면 식당이 작은 식당이 2개가 생기거든요. 그럼 하나는 뭐 연애 공간으로 쓰면 하나는 또 교육 공간이나 이런 문화 공간 또 다양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는 칸막이를 뭐 이렇게 벽돌로 다 틀어막아서는 안 되고 전부 가변직으로 해놔야 됩니다. 항상 공간이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계획 전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공간도 이제 큰 거, 적은 거, 중간 사이즈로 이렇게 좀 세분화해 놔야 되고 그래서 필요시에는 그 코로나19 시대에 본당에서 예배를 못 드릴 경우가 많거든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연령대별로 대중소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그럼 전부 요즘은 동영상으로 동시 예배도 드리게 되고 각기 연령대 특성에 맞는 집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 공간이 이제 그렇게 재편화되고 또 일정 공간 한 5평에서 6평 정도는 유튜브 스튜디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콘텐츠를 제작해서 온라인으로 성도들한테 이렇게 발송을 해서 거기는 다양한 교육, 뭐 문화, 프로그램, 오락, 뭐 정보 이런 것들이 항상 유튜브를 통해서 매 시간 성도들에게 전송이 될 수 있는 이런 스튜디오를 또 잘 고려해 봐야 되고 이런 스튜디오는 또 야외 스튜디오도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옥상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옥상에 야외 스튜디오 제작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외부에서 이제 환경을 이렇게 보면서 또 제작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보냄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신선한 어떤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심지 교회에 있는 교회라면 이 코로나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한 2년 전만 돼도 교회 건축이 거의 대출로 이루어졌어요. 보통 한 60% 이상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졌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 않다 보니까 이 대출 이자가 상당히 부담이 돼요, 교회에. 2년 전에는 괜찮았습니다. 이자 내는 건 뭐 부담이 없었는데 코로나 시대에는 이자를 이제 아주 뭐 이렇게 잘 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도심지에 있는 교회라면 건축 초기에 1층이나 2층, 만약에 1층을 우리가 문화공간으로 쓴다면 2층 정도, 요 정도에는 좀 임대를 놔서 교회의 이자나 그다음에 교회의 부족한 재정을 일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건축 초기에 좀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자립화되고 건축비에 대한 것이 다 정리가 되면 그때는 이제 교육 공간으로 써도 되는 것이죠. 네, 그런 것도 전략상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교회 내에 개인 기도실을 조금 좀 많이 해서 영성센터를 좀 만드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개인 기도는 집합으로 모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개인별로 들어가서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개인 기도실을 과거에는 뭐 어두컴컴하고 뭐 이렇게 비밀스러운 장소인데 이제는 좀 이렇게 다 볼 수 있고 또 물론 프라이버시는 안에서 이제 스크린을 내리거나 이러면 되죠. 그래서 도심지나 이런 데 영성센터, 우리가 코로나 시대일수록 영성에 대한 공간들이 자꾸 약화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더 확충을 하자. 이렇게 되고, 코로나 시대에 또 이제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것은 그만큼 영상과 음향 이런 기술이 조금 더 이제 다각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영상 음향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성도들하고 소통하고 전송하고 이런 공간들이 더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영상이나 매체 기술이 좀 더 이제 또 발전적으로 되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이런 영상과 컨텐츠 제작에 따르는 어떤 봉사 요원들을 또 이렇게 잘 트레이닝해서 앞으로 갈수록은 더 이렇게 온라인으로 어떤 설교나 방송이나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되는 그런 시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간단하게 코로나19 시대에 건축을 앞두고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또 코로나를 또 적극적으로 교회 성장에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유형들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무튼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들에게 성공적인 교회가 잘 완성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화이팅!